자,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마이크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마이크 테스트를 이제, 제가 그걸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자, 마이크 테스트가 되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마이크가 잘 되는지. 이게 지금 마이크가 안 되면 강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도루묵이 되니까, 예,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뭐 한 1분여 확인하더라도 좀, 예, 양해를 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뭐를 배웠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작용을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을 풀어낼 수 있는지, 몸에 대한 모든 일체의 비타민 작용과 미네랄이 하는 작용을 공부해 봤어요. 그리고 그 비타민과 미네랄의 개념이 사실상 뭐 잡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현미경이 발달하고 분석 도구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게 비타민과 미네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 실제로 보면은 100년 이상 됐을 때는 비타민의 개념과 무기질의 개념 또는 무슨 뭐 미네랄이라든지 뭐 효소라든지 이런 개념이 그렇게 그닥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발효식품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근대 사회에서 넘어오면서 발효식품이라는 게 이제 말이 나온 것이지, 그전에는 뭐 발효식품이라는 단어도 그냥 변변치 않았고요. 어떠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한 상태로 이제 지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떠한 강의를 할 것이냐면, 전 시간에 약속한 대로 장부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장부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것을 기능을 발휘하면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 작용 가운데에서 나의 에너지 구조가 어떻게 작용했을 때 이게 문제점도 발생하고 도움도 되고 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 처음에 물질 개념과 신호 개념, 즉 전자 전류를 설명하면서 음이 양으로 흐를 때와 양이 음으로 흐를 때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그려놓은 거 보면, 자, 음이 양으로 흐를 때는 물질이 흐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이 뭐로 흐를 때? 음으로 흐를 때는 신호, 즉 그 전류 개념의 에너지가 흐르는 거예요. 기류라고 하죠. 기. 그래서 기류, 이제 뭐 옛날 말은 기라고 하고 지금은 에너지가 흐르는데, 그 에너지가 또 반대로 여기에서 음에서 양으로 흐를 때는 뭐가 그래요? 물질이 흐르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요 표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극의 방향도 마찬가지죠. 물질로 극을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로 극을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하고선 어떻게 뭐 놀래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리에도 뭔가가 다가온 것도 아닌데, 뭔가 던져진 것도 아니고 뭔가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소리가 하고 들리면 사람이 움찔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신호라는 게 딱 들리는 순간 내가 몸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하고 나 막대기로 보이는데 확 이렇게 하면 사람이 또 움찔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물질을 사용해서 위협을 줄 수도 있지만 소리로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예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칼질만 해요? 아니면 소리를 같이 질러요? 소리 같이 질러, 와! 하면서 이거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리는 안 받아들이고, 동작만 받아들인다, 물질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옛날 뭐 이렇게 영화들 보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군대끼리 싸울 때 보면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싸움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 이미 싸움이 됐는지, 뭐 게임이 끝났는지, 뭐 아니면 이게 이길 싸움인지 아닌지가 벌써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선제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적은 숫자와 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인데 소리가 막 크고
우렁차고 막 기운이 세. 그러면 아무리 큰 집단일지라도 예? 별볼일 없고 오합지졸이면 깨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핀다라는 게 우리 보면은 현대사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비단 역사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현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음목의 장부가 뭡니까? 간이에요, 간. 간이죠. 음목의 장부 간. 예. 간이라는 글자를 보면 달월자가 써 있고 방패간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를 보호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 간이라는 게 많이 보셨죠? 네? 간. 그러니까 간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게 사이간자도 되지만 간자 자체가 방패를 뜻해요.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 가로막혀서 그것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달월자 자체가 육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간다라고 해석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책에 보면 그게 쓰여 있어요. 네, 그런 해설들이 다 쓰여 있는데 몸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예, 자 방어가 공격이고 공격이 방어예요. 그리고 장군의 장부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장군의 장부. 그 다음에 천지의 소통, 막힌 곳을 뚫어서 소통하는 곳이다. 왜 막힌 곳을 뚫어요? 해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가 저장되는 곳이고 왕성한 재생 능력과 그 다음에 해독의 명수다. 그 다음에 근육을 관리하는 힘이 있다. 왜? 자, 무엇을 극을 해요? 토기를 극합니다. 토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목기가 약해지면 근육이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은 뭐의 관리를 받아요? 예, 금기의 관리를 받습니다. 배설의 관리와 산소 호흡의 관리, 즉 혈액이 맑게 투명하게 유지되는 거에 관리를 받아요. 그리고 혈액이 탁해지면 탁해질수록 또는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간의 기능은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설, 대장의 기능이 수분을 공급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배설을 잘해서 그 찌꺼기를 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간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극의 방향으로 볼 때 극을 당하는 입장과 극을 하는 입장은 좀 달라요. 극을 당하는 입장은 내가 힘이 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도움을 받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지나친 극을 받으면 얘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태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나친 극이다라는 것은 할 일이 없다라요. 예. 지나친 극은 뭐다? 할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금기가 센 사람들은 목기에 지나친 극을 하기 때문에 목기가 뭐가 된다고요? 왜 약해진다고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왜? 배설 잘하죠? 그 다음에 해독 잘하죠. 왜냐면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니까 예? 호흡을 통해서 혈액을 맑게 해줘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돼요. 혈액 청소의 역할을 하는 간이 할 일이 없는 상태를 계속 만드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왜 간이 보면은 금기가 강한 사람이 왜 간이 약해지느냐? 뻔히 보이죠? 할 일이 없어서 막혀져요. 근데 반대로 토기가 강한 사람이 목기가 약해지는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탈진이에요. 예, 탈진이 많이 되기 때문에 토기가 많은 사람한테는 목기가 약해지는 형태가 납니다. 목기가. 자, 금기가 강한 사람은 목기가 뭐 어떻다고요? 할 일이 없어서 약해진다면 토기가 강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목기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자 보세요. 똑같이 비타민 B라는 것을 두어서 금기가 강한 사람이 목기가 약하던 또는 토기가 강한 사람이 목기가 약하던 비타민 B라는 걸 줘서 아니면 그쪽에 해당되는 음식을 주어서 보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목기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약하면요.
자, 내가 약하면요, 기능이 두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세게 만들면, 자, 우리가 이렇게 머리 컸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커진다. 꼬맹이 때는 엄마 말 막 듣다가 고등학교, 대학교도 가고 이제 성인이 되면 엄마가 무슨 지시를 하거나 아버지가 뭔 지시하면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 머리 크죠? 자기 역할을 하려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기가 강한 상태에서 목기가 약한 것은 자기 역할을 하는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어주는 개념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게 우리가 보면 비타민 B를 먹는다든지 음목에 해당하는 음식을 주는 거고, 여기는 탈진이 돼서 너무 소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똑같이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면 에너지 구조적으로 보면, 자, 어떤 게 생을 잘할까요? 금기가 강한 상태에서 목기가 약한 사람이 생을 잘할까요? 아니면 토기가 강한 상태에서 목기가 약한 사람이 생을 잘할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자, 토기가 강한 상태에서 목기가 강한 사람은, 목기가 약한 사람은 목기를 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화기로 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금기가 강한 사람은 목기가 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화기로. 그러니까 식욕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토기가 강하면서 목기가 약한 사람은 식욕이 어때요? 식욕이 강한 편이에요. 근데 금기가 강하면서 목기가 약한 사람들은, 간이 약한 사람들은 식욕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기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는 이유예요. 예. 강한 컨트롤을 통해서 뭐예요? 얘가 기능이 약화되고 할 일을 안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목이라고 하는 다음의 입장에서는요, 이쪽에서 온도 조절이 잘 될까요? 이쪽에서 온도 조절이 잘 될까요? 응? 온도 조절의 입장에서 볼 때, 양목의 입장에서 볼 때. 응? 물론 에너지에 뭐 이렇게 좀 비율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해요.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봤을 때 금기가 강한 사람이 담이라고 하는 부분의 음도 조절이 잘 될까요? 아니면 토기가 강한 사람이 목기가 약했을 때 온도 조절이 잘 될까요? 그렇죠. 토기가 강한 사람이 왜? 음목의 에너지가 토기의 에너지를 극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욕이 세지다는 얘기는 뭐가 잘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는 기능이 상실돼 있어. 그러면 반대로 작용을 안 하겠죠. 담에. 그러면 온도 조절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기가 강한 사람들이 온도 조절을 하는 힘이 약하니까, 자, 금기가 강한 사람이 참을성이 높을까요? 토기가 강한 사람이 참을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온도를 견디는 힘이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온도를 견디는 힘이 금기가 강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골골골 하는 것처럼 보이고, 토기가 강한 사람들은 온도를 견디는 힘이 강하니까 튼튼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기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튼튼한 느낌을 줘요. 근데 금기가 강한 사람들은 약하고, 예? 좀 힘없고 말라있고 좀 바늘처럼 그냥 모처럼 이렇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가느다라가지고 힘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 그런지를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그림을 그냥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노하우예요, 노하우. 보는 방법. 그러면 생의 입장에서 볼 때 수기가 생을 할 때 어떤 쪽에 생을 하기가 쉬울까요? 자, 약한 쪽에 생을 하는 게, 탈진하는 쪽에 생을 한다고 해서 생이 잘 될까요? 자, 토기 입장에서 볼 때 수기는 뭡니까? 담수예요, 담수. 붙잡는다고. 붙잡으면
붙잡는 위치예요. 붙잡는 위치. 극을 하니까 붙잡는 위치라고. 그러면 생을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생을 잘 못 해주는 입장이에요. 근데 수기 입장에서 이거는 생을 받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생을 더 잘해주죠. 예. 그러니까 수기 입장에서는 결국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금기가 수기를 생하듯이 수기 입장에서는 목기를 생하기 좋은 환경은 금기가 강한 입장이고 수기가 목기를 생하기 어려운 입장은 토기가 강한 사람들이 수기가 목기를 생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왜? 붙잡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어느 쪽이 냄새가 많이 날까요? 고이는 쪽 어느 쪽일까요? 고이는 쪽. 수기가 고이는 쪽이. 그렇죠. 토기가 강한 사람이 수기가 고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금기가 강한 사람은 수기를 생하고 있고 맑은 물을 계속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기가 고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생을 한다고. 그렇죠? 적당하게 계속 촉촉하게 생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소위 말해서 어떤 현상이나 병자가 나타나거나 질병이 나타났을 때 빨리 이걸 캐치해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고 이걸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걸 중심에 놓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그려야 됩니다. 그려보면 금방 그림이 나와요. 이건 토기가 약해서야. 아니면 이건 금기가 약해서야. 아니면 생을 못 받아서야. 아니면 생을 너무 안 해서야. 등등이 바로 네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나타난 것 중에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을 얘기를 해요. 자, 음은 음끼리 극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같은 끼리예요. 근데 음이 양으로는 극이 됩니다. 양극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양토의 극은 확실히 돼요. 그리고 자, 양금이 강해질수록 음목의 극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여기는 양금이 해당하는 글자가 뭐예요? 양금에? 예, 대장. 경금이고, 그쵸? 요 을목이고, 묘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경합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신금이에요. 예. 그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보시면 글자로 봐도 그림이 나와요. 합을 이루는 구조고 그걸 완벽하게 해주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는 신금과 유금입니다. 다충을 해요. 다충을. 묘유충하죠. 의신충하죠. 그러니까 그게 방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음충은 기능을 확대하는 거예요.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목이 강하고 음금이 강한 사람이 묘유충을 일으키거나 또는 을신충을 일으키면 간과 폐가 기능이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그래서 간과 폐가 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열 현상이 일어나요. 과열 현상.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열만 많이 나고 건조해지고 수분은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증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을경합이 되어 있거나 신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건조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효율화가 되고 수분이 흡수가 되고 수분을 공급하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분을 공급하는 힘이 없어요. 왜? 여기는 오히려 건조해요. 산소는 건조한 거예요. 산소는 건조한 거라고. 그러니까 건조한 게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물을 소모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이 말라요. 간이 마르는 거죠. 그래서 묘유충이 있는 사람이 폐병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만 도와요? 간의 병도 와요. 뭐의 문제 때문에? 수분 고갈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게 뭐예요? 수기예요, 수기. 양수. 양수가 없으면 묘유충을 해결을 못해요. 양수가 없으면. 그러면 자, 여기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온전한 방향이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를 봅시다. 자, 음토와 비장이라고 하는 음토. 자, 기토와 축토와
미토가 있어요. 요게 을목과 묘목하고의 관계가 묘연합니다. 미토는 묘목과 만나면 지가 딸려 들어가 버려요. 지가 딸려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축토는 어떨까? 기토는 어떨까? 한번 보세요. 기토는 일단은 이 안에 있는 기토들은 다 지장간에 있는 기토들은 을목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다 충을 합니다. 그러면 간 기능이 약해져요. 간 기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해 흡수죠. 분해 흡수. 원래 음토는요. 받아들여서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흡수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기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충을 하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설사를 하는 거예요. 왜?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내보내야지. 그래서 충미충은 설사를 한다. 충미충은 왜 설사를 하느냐? 이런 이유예요. 간 기능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이 흡수되고 혈액에 해독이 돼야 되는데 해독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설사로 그냥 내보내야 되는 수밖에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냉각시키면서 왜? 기능이 떨어지는 게 냉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배를 차갑게 하면서 설사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설사가 안 되게 흡수를 시키려면 뭐를 해야 이게 해법이 되겠어요? 응? 설사가 안 되게 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아놔야죠. 양토가 없고 양금이 없으면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같이 충미충이 심하고 묘유충이 심한 저를 보면 간이 계속 약화돼요.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간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양토와 양금을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간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기능도 상승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화기라는 목기가 담즙이라고 하는 것을 분배하는 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뭐예요? 화기는 세집니다. 심장의 역할이 세지고 영양 흡수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약해지면 심장이 약해져요. 왜? 온도 조절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헛다리를 짚는다고. 네? 뜨거울 때 천천히 뛰어야 되고 차가울 때 빨리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기능을 못하면 헛다리 짚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온도 조절 장치가 망가진 거로 인해서 벌렁증이 생긴다고. 심장 벌렁증. 그렇죠? 벌렁벌렁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가운 걸 덮이려니 벌렁거리고 뜨거웠던 거를 식히려니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렁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양목에서의 문제도 있어요. 그럼 양목을 중심으로 보는 것도 양목을 극하는 방향으로 볼 때 양금이 극하는 거와 음금이 극하는 게 틀리죠. 그렇죠? 음금은 극을 해줘요, 잘. 근데 양금은 산소는 열을 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을 내는 입장에서는 돕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돕는 입장이라고. 음금은. 그럼 음금이 양목을 돕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합을 이루는 구조고 극을 제대로 받는 구조예요. 근데 반대로 양금은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왜? 열을 대표해야 되는데 계속 물을 뿌리는 것 같아요. 양금은. 그래서 양금이 강한 사람이 뭐가 잘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담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그럼 반대로 양목은 이 토기와의 관계에서 극의 관계에서 어떨까요? 양목은 담화를 하는 음토하고는 합을 해요. 갑기합토. 합을 해서 위장 기능을 더 세게 해줘요. 왜? 열을 데펴주니까. 근데 왜 이 무토? 수분이 많은 거예요. 자, 둘은 습이 많은 쪽이에요. 물이 많은 쪽이에요. 얘는 불을 지펴야 되는 쪽이에요. 습이 많은 불이 지펴져요? 안 지펴지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양토와 양금이 강한 쪽의 사람들은 뭐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양목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림이 나오죠. 자, 그럼 반대로 여기를 봅시다. 여긴 누가 약해진다고요? 양수가? 음금과 음토가 많은 사람이 양수가 약해지는 결과가 나오죠. 대신에 양금과 양토가 강한 사람은 뭐가 강해진다? 양수가 강해진다.
다 상대적으로 보이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양금과 양토는 습, 물, 수분, 그렇죠? 냉각 이쪽에 있어요. 담수, 그 다음에 물을 만드는 쪽이에요. 반대로 금과 토는 열을 담고 불을 만드는 쪽이에요. 양화. 네? 불을 만든다. 묘유충해에서 불을 만드는 쪽과 같다고. 그러면 불을 만드는 쪽 입장에서는 담 기능이 도움을 받죠? 그럼 이게 강해지는 쪽이고, 반대로 금과 양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약해진다. 반대로. 그러면 양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겠죠. 금과 토가 강한 사람들은 양수가 약해지고, 예? 양금과 양토가 강한 사람은 양수가 강해지는 쪽으로 가겠죠. 이해되세요? 요렇게 삼각구조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예. 요렇게 삼각구조가 나타나고. 예? 삼각구조가. 그래서 머리를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간이 약하다라는 것만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간이 약하다는 현상. 사주구조에서 을목, 묘목이 없어서 간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게 병이 들었다는 얘기지, 그게 원인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원인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극의 방향, 세계 방향에 있는 것들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흐름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과정을 봐야 돼요. 그 과정이 음식물이에요. 과정이 음식물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음식이 어떻게 작용했느냐가 그것을 생을 극을 했냐, 또는 방해를 했냐, 또는 어렵게 만드느냐, 충돌을 했냐, 합을 했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에 매달리면 돼야 안 돼요. 아우, 나 간이 안 좋은가 봐. 간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매달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현상 쪽에 치료를 하는 것은 왜 깊이 하느냐면, 현상은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냥 터진 거예요. 그냥 터진 거. 거기에 그냥 터진 거예요. 현상이 돼가지고 그게 터진 거고, 실제로 원인이 되는 것은 다른 쪽에 있다. 근데 원인이 돼서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찾지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간이라는 게 뭔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나오죠. 자, 탄수화물 대사를 한대요. 탄수화물. 그럼 탄수화물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를 해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 대사한대요. 그러면 3대 영양소를 간이 다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만 분해 흡수, 영양 흡수를 하는데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해요. 간이 커요. 비율도. 자, 그 다음에 담즙산, 빌리그루빈, 즉 혈액을 만드는데, 소화액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대사도 해요. 흡수하고, 예, 무기질도 흡수하고. 자, 그 다음에 호르몬 대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독작용도 해요. 살균작용도 해요. 자, 간이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보시면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방이요. 다 여기 엮여 있잖아요. 탄수화물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여기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은 이쪽이고, 혈액은 이쪽이고, 여기는 단백질 쪽이에요. 맞죠? 관여 안 해요, 해요? 관여하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라고. 비타민하고 관계 있죠? 왜? 간에서 영양 흡수를 하려면 비타민이 없으면 영양 흡수가 안 돼요. 그렇죠? 비타민과 관계 있어요? 무기질도 관계가 있어요. 왜? 양수를 흡수해야 되고, 양수에 있는 것은 지방 대사를 다 해가지고 흡수해서 분해해야 되니까 무기질 대사도 해요. 그 다음에 호르몬. 호르몬이 뭐예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환경 조절이에요. 온도 조절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자들 분들 갱년기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뭐 열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게 다 호르몬 대사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독. 우리가 피로도를 해결하는 해독작용해요. 그쵸? 왜 해독작용이 될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음해장부는요, 에너지를 모으는 쪽에 있어요. 보충하는 쪽에. 그러면 해독이라는 게 뭐예요? 음식물이 들어와서 또는 피로물질이 생성됐을 때 그것을 다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해독이에요. 그게 해독이라고. 해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음식물이 들어와서 분해하는 것도 해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독이 독소가 생성돼야 그것만 분해하는 게 해독이 아니라, 자, 예를 들자면요. 탄수화물이 들어왔어요. 자, 탄수화물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야죠. 그럼 포도당으로 안 바뀌는 탄수화물은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자, 단백질이 돌았어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요. 그럼 그 단백질은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이 와서 지방산으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요.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되냐고? 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뭐가요? 해독을 하고 있는 거야.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분해를 못하고 그대로 내가 정체되어 있거나 배출된다. 그것도 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독이 그냥 치명적인 먹으면 깍 하고 죽는 게 독만 독이 아니에요. 독이라는 것은 내가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게 독이에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 소화 흡수가 안 되는 게 독이다. 소화 흡수가 되는 것은 독이 아니 영양이 되는 거예요. 자, 영양분과 독은요 반대말이에요. 독이 될 것이냐 영양소가 될 것이냐는 중간에 분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분해가 되면 뭐가 돼요? 영양이 되는 거고, 분해가 안 되면 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독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예? 산모 모자에 풀초자가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예? 산모 모자에다가 이 풀초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과다한 음식물도 독이 됩니다. 왜? 뭐가 안 되니까? 분해가 안 되니까. 과잉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도 뭐가 된다? 독이 된다. 왜? 분해가 안 돼서 영양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독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독이라는 개념을 우리 보면 그 농약이나 우리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 우리가 보면은 무슨 휘발유나 이렇게 기계에 쓰이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독으로 보시는 것도 독이지만, 그 노골적인 독이지만, 실제로 음식물이 독으로 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독이 각각의 장부에 다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상하게. 그게 독이지. 다른 게 독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 식단표나 이런 데 세 가지 포인트로 간을 마련했어요. 뭐예요? 해독을 한다. 크게는 해독.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분해를 해서 흡수하는 것이 해독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죠? 해독은 다른 게 아니라 분해하고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독작용을 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해하고 흡수시키는 거예요. 네, 분해시키는 것이 해독이고 흡수시키는 게 해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감염이 됐다라는 것은 내 몸에 그 감염이 되는 주체가 분해가 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응? 감염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고 분해를 할 수 있으면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피부에 뭔가가 닿아서 피부에 병증을 일으키는 것도 내 피부 표면에 산도가 높아가지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분해가 되는 구조라면 절대 피부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칼리화되어 있어가지고 피부 공극이 생겨서 그 안에 병균이 침투하고 세균이 침투해서 그것이 자라고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이 질병이 되는 것. 그게 분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혈액 행성은 뭘까요? 혈액 행성. 혈액이 뭐로 이루어져요? 이러한 영양분들로 이루어지는 게 혈액이에요. 그렇죠? 혈액 형성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소화액 만들죠. 에너지를 재공급하고 재탄생시키기 위해 소화액을 만듭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을 하고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몸을 준비시켜요. 항상 움직일 수 있도록 스탠바이를 시켜주는 게 간이에요. 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자, 빨리 몸이 잠을 일어나는데 빨리 몸이 안 깨. 가동이 안 돼. 그 다음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아직도 비몽사몽이야. 머리가 빨리 팡팡 돌아가지 않아. 그럼 뭐가 간에 병이 든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간에 병이 들면요.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간에 병이 들면요.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신경계를 주관하는 게 간이기 때문에, 간담이기 때문에 신경계가 벌써 힘들어져요. 그러면 신경통, 류마티즈,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각종 통증, 머리 통증부터 시작해서 두통, 여기저기 통증, 다 신경계 질환이잖아요. 그게 왜? 간에서 해독을 못해서 오는 증상들이에요. 해독만 되면 증상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가려 먹이면 왜 통증이 2주 안에 80% 이상이 사라지느냐? 해독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간이 약하면요, 심리적으로도 보면 여기에 써 있어요. 의욕과 의지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분노를 행동으로 주관해서 과잉 행동이 일어난다. 자, 원래는 행동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분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과잉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요? 화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과잉으로 분노가 터쳐나오는 거예요. 휘발유 붓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왜 음식 조절을 하고 음식을 구분해야 되느냐는 개념을 보면 결국 해독의 문제예요. 그 음식물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느냐, 내 체질적으로 그 음식물을 내가 흡수해서 내 몸의 체내에 넣을 수 있느냐, 정상적으로 흡수가 가능하느냐의 퀘스천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변을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무엇을 먹으면 형태도 녹지도 않고 그대로 나온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분해가 된 거예요? 흡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분해도 안 됐고 흡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몸을 통과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콩나물 대가리가 그대로 나온다는 둥, 김치 대가리가 그대로 나온다는 둥, 뭐가 먹으면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나한테 넘쳐나기 때문에 흡수할 이유가 없어서 몸에서는 흡수를 안 하는 거와 같아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서 그걸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나 좋아하는 건데 어머나 내가 이거 괜히 이거 체질 검사했네. 에? 완전 족쇄 찼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족쇄가 아니에요. 자유를 지르는 거예요. 자유를. 에? 해방을 시켜주는 거야. 뭐에서 해방? 독에서 해방. 독에서 해방을 시켜주는데 무슨 자유를 안 주느니 무슨 그런 말을 하죠.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럼 연관관계로 계속 이어지죠. 자, 목기가 음목과 양목이 있듯이 양목에서 상관관계가 발생하고 또 화기에서 또 상관관계가 발생하고 토기에서 상관관계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증상별로 꼬집어 본다면 간에서 주로 일어나는 병증입니다. 간암, 예를 들어서 간암 중에 간경화, 암이 뭐예요? 간암. 암이라는 게 암이라는 근원을 보면 세포가 내가 더 이상 못 해보겠다. 내가 내 기능을 못 하니까 그냥 나는 내가 내 살 파먹고 살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공급의 문제예요? 아니면 출력의 문제예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공급의 문제. 과잉 공급이 암을 일으켜요. 과잉 공급이. 왜? 내가 그것을 하다 못해. 일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기능을 안 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암이에요. 암적 존재가 뭔지 아세요? 기능을 상실하는 게 암적 존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암이에요. 간암이라는 것은 간이 원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암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의 세포들이. 암에 걸렸어. 간이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건조증으로 오는 것들은 간경화 옵니다. 간경화. 왜? 수분이 말라서 오는 거니까. 근데 지나친 수기 공급과 영양 공급으로 인한 것들은 간암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간은 어느 쪽에서 오는 거예요? 지방간. 그렇죠. 영양 공급이 과잉 공급됐을 때 일어나는 게 뭐다? 지방간이에요. 지방간. 그러면 간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간 수치가 높다라는 의미는 과잉으로 영양이 공급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간 수치가 낮다라는 얘기는 영양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영양이 부족하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황달 여기 온다고 그래요. 왜? 목기가 토기를 해야 되는데 토기가 돌출이 돼버려요. 얘가 눌러줘야 되는데 눌러주질 못하고 얘가 또 그러니까 황달이 와요. 누렇게 뜬다고. 그걸 못하면 누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금기가 그걸 못 당하면 하얗게 뜹니다. 몸이, 얼굴이. 하얗게 떠요. 창백해져요. 그래서 옛날 핏기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창백한 사람. 그럼 화기가 약한 사람들이 창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극이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기가 뭐를 극해야 수기를 극해야 되는데 그걸 안 돼. 그러면 얼굴이 시커매져요. 틱틱합니다. 그러면 검은 얼굴이 틱틱 거뭇한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간이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얘기하죠. 왜? 토기를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아랫동네, 여기도 아랫동네지만, 저기 전라도에 보면은 변만리 선생이 하는 말이 토기를 컨트롤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변증이 일어난다. 소화기잖아요, 소화기. 먹는 거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근대 한의학계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뭐를 얘기를 하냐면, 요 토기 문제를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토기를 기점으로 하고, 토기를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느냐, 소화가 안 되느냐, 맞죠? 왜? 해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소화의 흡수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어거지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맞나? 소화제를 넣어서 어거지로 소화를 시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소화제 남용, 병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 어거지로 똥을 빼. 어거지로. 그것도 맞을까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정답이에요. 어거지로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거지로 똥을 뺀다. 그러면 공급을 무진장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큰 병이 옵니다. 빼는 거 좋죠. 근데 먹는 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가려 먹으면서 빼면 내가 뭐 이해라도 해. 그런데 가려 안 먹으면서 그냥 빼. 그러면 몸이 축납니다. 몸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공부가 좀 덜 되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좀 돼야 돼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아주 오래전에는요, 초보 수준의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되는 관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똑같이 이거를 나열해 놓고 목기, 양모 이렇게 해서 나열하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계속 중복되게. 머리에 박히도록. 예? 이해되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 시뮬레이션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난 구석을 써놓고 딱딱딱 써놓고 생각을 해야 돼. 왜 이게 문제가 생겼을까? 이 사람은 금기가 강한가? 음금이 강한가? 양금이 강한데 어떤 상황이? 결국 음양오행적 관점이 명확해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음양오행이 안 되면요, 역학 겉핥기예요. 수박핥기. 수박 겉핥기예요. 진짜 맛을 몰라요. 음양의 관점이 명확해야 오행의 관점이 명확하고요. 오행의 관점이 명확해야
그 다음에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보여야 그 다음에 합과 충의 개념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육친론이 이해되고 그것이 용신론과 격국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음양오행은 칫불도 안 내면서 무조건 그거 가지고 어려운 말 써대면서 이야기하면 답 안 나옵니다.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반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 심리적인 것도 똑같아요. 이 사람의 의지가 계속 꺾여. 그러면 병증과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예? 조금만 가다가 포로록 식어. 조금만 가다가 포로록 식어. 의지가 꺾여 계속. 그럼 간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이 병든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버럭버럭 화를 내. 그냥 와 화를 내.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 그러면 심혈관계에 병이 든 거예요. 그죠? 똥꼬집 뿌리거나 너무 지나치게 참지 못하거나 똥꼬집 뿌리거나 둘 중에 하나. 너무 참거나 너무 안 참거나 그것도 토기의 문제예요. 사리분별이 분명치 않고 맨날 끊고 맺는 게 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그거 금기의 병이에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대부분 금기의 병이 들었어요. 폐대장 병이 들어있어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변비 있지? 그러면 변비 있다고 그래요. 너 저기 기관지가 안 좋지? 캘렉캘렉 되지? 맨날 숨 쉬는 게 좀 불편하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다 그래요. 음토가 약한 사람, 공평함이 떨어지는 사람, 이기주의자들 다 음토 망가져 있고. 다 그래요, 다. 희한하게도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이상한 생각하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고 이상한 생각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사람들 다 신방광에 문제 있어요. 자, 생각을 지나치게 하면 방광 염증이 옵니다. 100%예요, 100%. 신경 쓰이는 사람, 신경이 곤두섰고 신경이 쓰이고 생각이 많아서 밤을 샜다. 그러면 방광 염증 와. 남자고 여자고 소변이 질질질 나와. 왜? 생각에 너무 꼬리를 물어서. 그래서 나는 좀 방광염이나 좀 소변이 좀 시원찮고 맨날 그래. 그럼 너 생각 지나치게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게 많냐? 뭐 밤에 못 자지? 그 생각하느라고 맨날 밤새 꼴깍꼴 새지? 그 다음에 이상한 생각 많이 하지? 이상한 상상 많이 하지? 헉 하죠. 왜? 그 증상에, 그 현상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날이 덥잖아요. 폭염이에요. 폭염을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폭염을 못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들은 폭염을 견딥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폭염을 견디기 힘들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 화기가 폭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죠.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은요, 되게 재미난 게 앞에 어제인가 동영상을 봤는데, 같이 사는 주민인데 출근해야 되는데 차를 안 빼줬다고 빗자루를 후드러 패더라고. 나무 빗자루를 후드러 패더라고. 왜 그래요? 그냥 일반인 같으면 그냥 에이 좀 싫은 소리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욕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왜 후드러 패? 다짜고짜.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 와, 자 후드러 패도 발로 후드러 패는 게 아니라 손으로 후드러 패. 왜? 화기 목화의 문제죠. 이걸 써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발길질 했으면 수기의 문제인데 손으로 다 때려요. 감정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다 손 씁니다. 그죠? 생각이 틀리면 발차기예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여자애들이 발차기 잘하잖아요. 쟤는 나하고 생각이 틀려 그러면 발차기 뻥 합니다. 이렇게 에잇 하면서.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는 발차기 하고요.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는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죽여라 하고. 그러니까 모든 나의 제스처는 나의 장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대로 발현이 된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제스처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 보여요. 저분이 지금 허리를 붙잡고 저렇게 문대고 있어요. 음토가 망가진 거죠? 음토가 왜? 지금 화기가 극하게 하는데 음토로 받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저기에서가 지금 과부하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해결하려면 음토를 먹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음토가 약해서 저래요. 우리가 보는 관점.
제가 딱 보면 앞에서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동작을 하거나 뭐 얼굴을 깜빡거리거나 목을 흔들거나 엉덩이를 흔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거나 다 보여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연구 대상이죠, 다. 모든 게 연구 대상이에요. 어떤 동작을 취하면 그것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찰을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것이고 관심이 없으면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관찰과 관심을 열심히 쏟아서 전문가반들은 전문가잖아요.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찰을 해서 명확하게 뜯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날이 더워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원한 데 가서 우리 차 마시면서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